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었던 이슈는 역시 그 북한 방북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지금은 일단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스페셜 리포트로 이전에 바로 올렸기 때문에 몇 시간 전입니다. 그 부분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 지금은 이번 주에 있었던 미국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들어온 뉴스가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어제 가족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 하고 오늘 이제 81세로 숨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의 쭉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미국의 정치 또 미국의 가문 미국 사람들이 어떨 때 그 애국적인가 그리고 그 정치계가 이 사람은 공화당이었지만 공화당에서 이단아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예비 선거를 치를 때 그때도 굉장히 그 진흙탕 그 삿밭 싸움이었었거든요.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 사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81세입니다. 뇌종양으로 이제 지난해부터 치료도 받고 하면서 집이 그 애리조나이기 때문에 그쪽에 머물고 중요한 때만 그 투표를 하고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척 그 사이가 나빴던 사람이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6선 연방 상원 의원이니까 지금 2020년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니까 거의 그 66이 36년. 그 전에 연방 하원 의원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선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지역의 주지사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원하는 사람을 남은 임기 동안 임명을 하죠. 애리조나가 지금 주지사가 그 공화당 주지사니까 당연히 이제 공화당 의원을 임명을 하고 2020년까지 맥케인의 임기를 채운 뒤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해군 그 장성이었기 때문에 해군 제독이었기 때문에 3대째 사성 장군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이단아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가족이 그 군인 가족이니까 미국에 제가 한 가정의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군인 가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존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맥케인의 아버지도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가 그 군인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가족이 이사를 많이 하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고등학교에 정착하기 전까지 20번이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학교를 옮겨 다닌 존 맥케인인데 마지막 고등학교가 전부 백인 보이들만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교복 입어야지 되고 선생님도 전부 백인 남자들만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존 맥케인 의원이 공화당 의원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민주당하고도 뭐 갱 오브 에잇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킨다던가 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그때부터 아니 all white boy school에서 all white male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게다 대고 뭐 어떤 색 완전 양복 정장 차림 내가 왜 그래야지 되지? 하면서 블루진을 입고 학교를 가고 했었던 그런 학생이고요. 그리고 역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해군 그 장성이었기 때문에 이 그 아들과 손주가 해군이 되는데도 물론 그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아버지가 나온 학교를 아들, 딸들이 들어갈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돈이 많은 가정은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학교라도 돈만 주면 들어갑니다. 뭐 예일, 하버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유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 부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이빌리그를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적용이 된 건데 이 존 맥케인 의원도 그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해군 조종사로서 베트남전 있었을 때 가서 결국은 임무 완성하고 그 해군 조종사 할 때도 문제도 일으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찌어찌 해서 그 베트남전에도 갔고 베트남전에서도 임무 수행을 하고 레이크에 호수에 빠져서 그때 이제 북베트남 사람들이 건져서 굉장히 고문을 많이 하고 5년 이상인데 그런 것을 다 거치고 나서 이 사람이 팔도 쓸 수 없고 머리 위로 못 올리기 때문에 옷의 단추를 못 잠그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를 항상 그 이후에 누군가가 비켜줬어야지만 됩니다. 미국에 5년 반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가 36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은요, 머리가 완전히 하얀색 그런 그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 있을 그때 2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고 너무나 그 많은 그 고문을 당해서 남자가 105파운드밖에 되지 않았고요. 목발 짚고 미국에 올 때, 그때 이제 그 닉슨 대통령 때였는데 73년도였어요. 닉슨 대통령도 환영을 하고 마중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였는데 완전히 그 영웅이 됐죠. 오래 재활 훈련을 했었어야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에서 잡히자마자는 원래 며칠 동안 그렇게 매를 맞고 무릎 부상 이런 것이 풋볼의 크기와 볼 색깔만큼 그렇게 됐대요. 크기도 그렇고. 그런데도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해군 장성이었고 했으니까는요. 말하지 않고 더군다나 더 그래서 버티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알고 나서 조금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것을 그 활용을 하려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빨리 풀어주려고 했었을 때 아버지도 아들도 포로는 순서대로 풀려나가는 거다.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 순서 그대로 5년 반을 기다리다가 풀려났던 사람이 이제 존 맥케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뭐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더 이상 그 해군에서 끝까지 복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의회와 해군을 연결하는 뭐 리에존 같은 거 하다가 나와서 애리조나에서 어머니가 굉장히 그 고우신 분, 말 그대로 척하지 않고 우아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들아, 너는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애리조나에서 정치를 하려면 조금 인맥이 있어야지 되니까 맥주 그 배분 회사에 들어가서 퍼블릭 릴레이션 같은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자들을 많이 아니까요. 뭐 부동산 업자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그 맥주 배분 회사에 딸이 그 신디 맥케인, 지금 그 존 맥케인과 결혼을 한 그 여성입니다. 37년째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존 맥케인이 65년도에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딸 하나를 낳았고 그리고 딸이었었죠. 딸을 낳았고 원래 결혼을 할 때 본인은 총각이었지만 그 첫 번째 결혼에 와이프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나 아무튼 아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다 데리고 결혼하고 두 사람 사이에도 자녀가 있고 신디 맥케인과도 37년을 사는 동안에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은 뭐 메간 맥케인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가요? 말레이시아인가? 그 나라의 고아원에서 또 한 명을 입양을 해서 지금 신디 맥케인과 자녀가 4명, 그리고 첫 번째 결혼해서 3명, 7명 자녀가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시작을 레이건의 공화당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도 이제 그 이후에는 좌와 우를 하고 다니면서 본인은 그 포로로 있었을 때 인간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다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고 신념대로 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다나 이런 그 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할 때는 전당대회장에 가지도 않았던가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의 후보로 되고는 나는 당의 선택을 지지한다라고 하다가
헐리우드 테이프 나온 다음에 돈만 있으면 여자들은 다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어. 그 테이프 나온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를 철회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헬싱키에서의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 등등 중간중간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부딪히죠. 게다 대고 더군다나 이 존 맥케인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공화당의 헬스케어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그 한 표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오바마 케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게 안 된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했고, 그보다도 처음에 선거 유세를 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존 맥케인이 전쟁 영웅은 무슨 전쟁 영웅? 그 사람은 단지 포로였기 때문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쟁 영웅인 건데 난 잡히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 이때부터 이제 그 어긋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존 맥케인이 공화당에서 2단아이면서도 그 후보의 그 예비 경선에서 한 번은 떨어졌었고 한 번은 오바마와 공화당의 후보가 돼서 결혼했는데도 떨어졌었던 그런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와 될 때를 먼저 얘기하자면 그때는 이제 뭔가 이 사람이 나이도 많았고 그 당시에 지금이 82세인데 그때가 72세인가, 지금이 81세인데 72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서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세월이 또 흘렀는데도. 그래서 그런 거 뭔가 활력이 부족하다 싶어서 그때 세라 페일린이라는 알래스카에 정말 정치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여자다 해서 이제 그 부통령 후보로 해서 처음에 좀 반짝 효과를 보기는 했죠. 나중에는 이제 후회를 했지만요.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을, 조 바이든이 아니고 누구였죠? 그 무소속이면서 주희 씨, 그 당시에 무소속이지만 항상 민주당과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을 했어야지 됐는데 잘못했어 하고 나중에 후회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 베트남에 있었을 때는 그 베트남에서 잡히자마자 2주일 뒤에 뭐 마취도 없이 뭐 여기저기를 그때부터 치료도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전에요. 이번에 오바마와 겨루기 전에 예비선거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후보가 되려고 할 때요.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정치판은 거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선은 있지만 그렇지만 정치판은 거칠어서 이 존 맥케인 후보가 부시 가문의 아들 부시와 겨룰 때 이 맥케인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이 아들 부시가 사실은 그 베트남전에 나가지도 않고 뭐 방위군으로 복무는 했지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언제까지는 그 강제 징집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가고 또 그런 징집을 피하려고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5번이나 징집을 요리조리 피한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지금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자진해서 아이빌리그 대학 다니다가 간 사람이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그 전쟁 영웅들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게 또 국가의 기본이라고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시 측에서는 존 맥케인의 와이프가 신디 맥케인이 아주 뭐 부잣집 딸이니까 워낙에 멋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쟁이다.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존 맥케인도 블랙과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생아의 아버지다. 또 그가 동성애자다. 뭐 이런 정신 이상이다. 이런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퍼뜨렸어요. 누가 정확하게 퍼뜨렸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리고는 이제 졌죠. 부시에게 져서. 그러나 부시에게 지고 나서도 이 사람이 아들 부시가 얘기하는 아들 부시는 텍사스의 주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부시와도 뭐 이민 이런 것은 또 열심히 돕기도 했고요. 맥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본인도 뭐 아내가 마약 중독자다 이런 루머를 많이 겪었지만 본인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공화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금은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였었던 곳이잖아요. 지금 유엔
대선 주제 그 대사, 여자 대사 아주 그 강한 그 사람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었을 때 이 어떤 그 남북기는 이건 우리의 유산이지 역사적인 상징이지 노예의 상징이 아니다 하다가 뭐 그 교회에서 백인이 우월하다 하면서 목사도 숨지게 하고 등등 상원의원도 숨지게 하고 한 다음에 이것을 청사에서 걷어냈잖아요. 그 남북연합기를. 그때 맥케인은 부시와 선거를 치르면서 이거 우리의 역사다. 역사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후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고백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숨진 존 맥케인 의원이 내가 그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질까봐 너무 겁이 나서 지면은 이게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그 만든 사람들이 본인의 믿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노예의 상징이고 백인이 그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이 미닝이 그 기에 담겨 있는데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표를 위해서 내가 이것은 미국의 그냥 역사 문화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 정도의 고백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본인을 이기고 대통령이 된 그 조지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는 본인이 이 그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굉장히 그 강하게 지지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숨졌는데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106세 그 로베타 그 맥케인 여사는 살아계시는데 이 사람이 테러와의 전쟁은 지지를 했지만 이번에 지금 미국의 그 CIA 국장이 지나 헤스펠 최초의 그 여성 국장이잖아요. 여성 국장이고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그 어떤 고문실을 두고 고문을 했었던 최초의 사람이기도 그 당시에는 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맥케인은 지나 헤스펠 이제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 할 때 지나 헤스펠이 굉장히 애국자이고 CIA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강하게 일을 잘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지나 헤스펠 후보가 고문에서 고문을 주도하고 뭐 비디오라든가 이런 자료를 없애버리라고 지시를 하고 없애버리고 한 그것 때문에 미국 CIA 국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도 존 맥케인이고요. 그리고 저로서는 이 존 맥케인이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기억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물론 그 존 맥케인의 모든 이슈에 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에 지금 이런 정치인들이 없는 겁니다. 이 점이 저는 제일 인상적인데 어떤 점이냐면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본인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서 싸울 때 타운홀 미팅을 미국은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그 방청객에게 주니까 그 방청객이 이 후보에게 이 존 맥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이셨어요. 머리가 흰, 저는 뒷모습만 봤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읽었는데 그 오바마가 백인 할머니예요. 오바마가 아랍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그때 그런 루머가 또 많이 있었거든요. 아랍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나는 오바마를 믿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한국 분들 많이 계세요. 또 아랍이면 또 아랍 그 이슬람교를 또 믿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아랍인데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아마 분명히 그분은 기독교인 확률이 높겠죠. 백인 할머니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간에 이 존 맥케인 후보가 마이크를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바마를 막 몰고 가면 본인에게 표가 이제 올 수도 있는 표가 얼만큼이 될지는 모르지만 많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맥케인은 본인의 품위를 지킵니다. 그 할머니에게서 마이크를 중간에 뺏어요. 뺏으면서 No ma'am 아니라고. 오바마는 굉장히 디스난 정말 좋은 패밀리맨이라고. 어떤 패밀리맨이냐면 다만 그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나와는 생각이 다른 그 이슈에 대한 게 이 선거의 전부다라고 존 맥케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I got to ask you a question. I do not believe in. I can't trust Obama. I have read about him, and he's a
He's an Arab. He is not. 에랍이라고 하죠. No. No, ma'am. No, ma'am. No, ma'am. No, ma'am. No, ma'am. He's a decent family man, citizen that I just happen to have disagreements with on fundamental issues, and that's what this campaign is all about. He's not. Thank you. Thank you. 네. 이게 2008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많은 그 분들께서 이렇게 맥케인 얘기할 때 막 박수 치면서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이 오히려 훨씬 이런 부분, 종교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미국이 퇴보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네. 이로써 그 미국의 아주 또한 그 큰 별이 사라졌고요. 그러나 기억에는 그 남아 있죠. 민주당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자, 그리고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한 주일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최악의 주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시작한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미국 사람들에게 윤리, 도덕, 법의 평등성 이런 것을 조금씩 생각을 하게 하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갈 거나 미국이 어디로 갈지 보통 사람들 모릅니다. 정치인도 모르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고 오로지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수십 년 동안 그 친구로 지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충성을 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이 동전 한 입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동전 한 입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니클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그게 곧 대통령은 충성심을 그 강조 내지는 강요를 하지만 동전 한 입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였다는 거죠. 충성심이라는 것은 강요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가 그 존중이 될 때, 그리고 상대가 나를 버리지 않을 때, 많이 챙겨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챙겨주는 것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면서도 가차없이 트윗으로 욕을 하고 버려버리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충성이 오히려 나오지 않는지도 모르겠는데 수십 년 동안 본인에게 충성을 했다고, 그리고 원래도 충성을 하다가도 나의 생명이냐 너의 생명이냐 하면 나의 생명과 또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 불과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이 동전 한 입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척을 더 이상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다 동전 한 입이 돼버리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던 사람, 또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인 트럼프 재단의 돈줄을 쥐고 관리를 했었던 70년대부터요. 그런 그 트럼프 재단의 CFO 다 지금 특별검사와 협조를 하면서 우리는 모르죠. 뭐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리처드 닉슨이 그 사임하고 할 때 그 당시에 그 부통령의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임을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딸, 뭐 사위, 아들 다 살리려면 그 특별검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재단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비즈니스가 다 뒤집혀서 탈탈 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트럼프 대학도 말하자면 사기 대학인 건데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사업이 남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것으로 이어져 왔을까 하는 것은 뭐 좀 짐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리처드 닉슨의 당시 부통령의 변호사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더군다나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뭐 여러 장관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뭐 해고되고 그 부패의 표상이잖아요.
스왑프를 이게 중요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힐러리 클린턴과 많은 부분에서 뭐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없었어요. 지지율에서.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나 썩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워싱턴의 더러운 정치를 힐러리보다는 그 더널드가 훨씬 잘 쓸어내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워싱턴에 들어오고 보니까 트럼프 주변이 다 썩은 물이더라 해서 뭐 주변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이 지금 기소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완전히 그 부패의 전형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이번 주에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우려할 만한 이게 그냥 경고등이 아니라 노란색이 약간 빨간빛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거대책본부장이 뭐 유죄 판결 8개를 받고 전 개인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을 했고 등등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 그 유죄를 판결을 내려놓고 유죄를 인정을 하게 한 멀러가 지금 그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특별검사가 뭔가를 일을 하기는 하네 하면서 트럼프 재단의 CEO까지 지금 그 협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나올 것이라는 트럼프 비즈니스가 파헤쳐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를 발표를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중간에 오늘도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무장관이 제프 세션스가 지금 법무부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대통령이 러시아 이 조사는 전부 특별검사 자체도 연방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임명을 한 거고요. 못마땅하니까 계속 이제 연방법무장관 정말 장악력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법무장관이 대뜸 내가 첫날부터 장악했고 내가 장악했으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그 심각한 이민 단속이라든가 종교 자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홍보라든가 정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나는 절대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정치적인 영향 받지 않고 일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쪽 비리도 들여다보지 그래. 당신 할 수 있어. 나라가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 제임스 코미 그 민주당 조사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직이라는 게 영원한 건 줄 알아? 잘릴 수도 있다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제가 평소에도 말할 때 해고된다, 파이어된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잘린다는 것은 좀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자리 영원한 것 아니야. 오늘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누구보다 먼저 지지를 한 사람이지만 자꾸만 이게 꼬이는 겁니다. 마음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툭 던지고 그리고도 이 사람들 이렇게 트윗 주고받고도 또 백악관에서 또 만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와 또 선거대책본부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를 인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시스템이 일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법무부가 상당히 독립적인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미국 공화당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페이트릭 뷰캐넌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은 너무 오른쪽이라서 본격적인 정치인 생명을 길게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페이트릭 뷰캐넌이 트럼프 대통령은 닉슨과 다르다. 닉슨의 부통령의 워러게이트 사건 당시에 부통령의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 더 험한 꼴 가족 전체 탈탈 털리지 않으려면 사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사임할 사람이 아니다. 닉슨은 탄핵당하기 전에 점잖게 물러나고 말았지만 이 사람은 피 터지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하는지를 이 사람 공화당이고 트럼프 지지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헬과 같은 지옥과 같은 정치 환경을 앞으로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자체는 의회에서도 사람들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다만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 왜냐하면 개인 변호사가 선거자금법을 위반하면서 여성들에게 돈을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연방 선거에 나간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모자라는 얘기잖아요. 공모자가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하수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그 대통령직에 있을 때 기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미국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가 이런 것을 곧 그 생각을 하게 될 계기가 올 것이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 뉴스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다른 뉴스들이 하루만 지나면 그 대단했던 뉴스들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의 비밀 정보 접근법을 대통령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박탈해 버린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자에게 전화도 뭐 여러 통 받았고요. 그리고 저의 아주 친한 어떤 부분은 저보다도 미국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친구도 물어보는데 그게 왜 그 본인이 그 당시 뉴스를 놓쳤는데 왜 이 존 브래넌이 과거의 CIA 국장인데 아직도 비밀 정보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지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은 그 한국과 달리 과거의 CIA 국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보 관련 일을 한 사람들이 비밀 정보 접근법을 수십 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서 접근을 했다면 그가 은퇴한 뒤에도 계속 비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 사람들을 그만큼 믿고 존중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어피니언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피니언 리더가 잘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미국의 그 민주주의는 원치 않는 겁니다. 텔레비전도 많고 신문에 기고문도 써야지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본인들이 판단하는 의견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또 그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멘토이기도 하니까 후배들이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뭔가를 자문을 할 때, 뭐 또 이렇게 그 충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은퇴한 뒤에 사설기관에서 일을 할 때도 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를 들어 현 CIA 국장과 전 CIA 국장이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정보가 똑같지는 않겠죠. 전 정보국장이 훨씬 덜 하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거, 러시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박탈했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건 분명한 그런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존 브래넌이 이제 뉴욕타임스에 본인의 의견을 썼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장군, CIA 국장 출신, 부국장 출신, 뭐 국무부, 국방부, 심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다 국방장관을 지낸 아들 부시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때 전쟁 당시에 국방장관이어서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으로 들어가면서도 공화당이지만 이 연속성을 위해서 그대로 그 게이츠 장관을 두는 게 좋겠다 했던 그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다 국방장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 250명 이상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건 잘못했다. 이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다른 나라에도 창피하고 하면서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은 그 사령관은 내 것도 가져가라. 존 브래넌 것을 박탈하면 나도 트럼프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게 영광이겠다. 그런데 그 장군은 그 윌리엄 맥레이븐 장군은 굉장히 여태까지 저도 어디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텍사스 대학교 뭐 총장은 하고 있지만 아주 그 프라이빗하고 본인이 일했었던 그것을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충신
국가의 그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입 다물 때 딱 입 다무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안 되지라고 편지도 여러 경로로 성명을 쓰고 이름 쓰고 하는데 보면은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도 주 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검사의 여러 가지 발표 때문에 다 가려져 버렸어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이 그래? 나 다른 사람들도 또 박탈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일이 나오는지는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혹시 미국에 이 방송을 이민 오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들으신다면 뭐 분위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현재는 공화당이고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아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민에 대해서 관대했었습니다. 어쩌면 시대가 그때는 이민자를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은 이민자를 덜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백인 중심, 복음주의자들 중심, 시골 사람들 중심, 잡 없는 사람들 중심, 없었던 사람, 요즘은 실업률 뭐 거의 낮지만요. 그리고 그 잡이 없으면서 원래 돈도 조금 벌었던 사람들, 굉장히 분노했었던 사람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시골 사람들을 위해, 시골 백인들을 위해서 교육받지 못한 일하지 않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막말하는 것을 즐기고 지지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복음주의 같은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문제에 있어서 더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색 인종을 싫어해요. 지금 백악관에 뭐 웬만한 스텝 가운데서 흑인 한 명도 없고요. 에이시안도 보기 힘들죠. 그래서 원래도 그런 데다가 흑인에 대해선 차별적인 일들도 많이 했고요. 뭐 광고까지 내고 그런 적도 있고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민 문제에 대해선 본인의 원래의 성향이나 또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아주 그 까다롭게 굴잖아요. 이번에 그 아이오와주의 그 대학생이 숨졌는데 그 대학생 살해 용의자로 서류 미비자 그러나 그 아이오와의 농장에서 4년 동안 가짜 아이디래요. 신분증이래요. 가지고 일을 했었던 24살 그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팍스가 엄청 활용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이민자들은 다 괴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말 했어요. 그리고 아예 백악관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살해된 그 자녀를 가진 그 부모들이 나와서 연출을 한 거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떨어짐은 우리의 분리는 영원하다. 이렇게 부모들이 계속 똑같이 이제 써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런 것을 백악관 지금도 올라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제는 있었는데 비디오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오와에서 그 서류 미비자에 의해서 숨진 그 여대생이에요. 여대생의 그 친척 가족들은 우리 프라이버시를 지켜라 하고 또 뭐 먼 친척도 있고 가까운 친척도 있고 해요.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악마는 모든 피부 색깔에 다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15년도에 뭐 텍사스에서 대대적으로 텍사스가 이민자가 많으니까 이민에 관해서 조사한 그런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율이 낮거든요. 물론 그 서류 미비자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민자, 서류 미비자건 아니건 다 합쳐서 이민자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동화하면서 또 어느 정도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당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이 그 교통위반에 걸린다던가 교통위반은 그렇다고 하고 다른 좀 뭔가 이렇게 있을 때 경찰이 백인을 대하는 것과 유색인종을 대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조심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범죄율이 낮거든요. 같은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팍스나 브레이트바트나 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강간범이고 마약범이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해서 이번 케이스도 그렇게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그렇게 활용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계속 이 케이스를 가지고 비디오까지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은 영원한 이별을 겪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면서 한 그 매체에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 자신은 수천 명을, 정말 어린 아이들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하러, 그럼 불법도 아닌데 오는 아이들과 엄마 아빠를 떨어뜨려 놨다. 그것도 영원히는 아니지만 떨어뜨려 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뭐 브레이트바트 박스에서 얼마나 또 그 매체를 그 욕하는지요. 정말 귀가 따가울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이민에 대해서 서로 시각이 다른 거고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뭐 불법이라든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 추방을 해야지 되고 추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뭐 생긴 것 자체도 이민으로 생겨났고 이민자의 그 값싼 노동력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미국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토사구팽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보니까 과테말라에서 서류 미비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도 거기가 범죄가 많으니까 젊은 부부가 아이 둘을 데리고 난민 신청을 하러 왔는데, 난민 신청 페이퍼를 쓰는 과정에서 젊은 아버지가 페이퍼를 쓰는 과정에서 아이를 뒀는데 페이퍼 다 작성하고 와보니까 아이는 벌써 떼놓은 거예요. 젊은 엄마 아빠에게 얘기도 안 하고 포스터 홈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아이 둘과 이 젊은 엄마 아빠가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는데 무슨 장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관계자들도 있고 하는데, 아빠가 아는 그 아이는 정말 아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몇 개월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엄마 그 고무 젖꼭지 물고 있는 이 아이는 거부감 없이 이렇게 아빠에게 안겨 있는데, 엄마가 조금 큰 걸어 다니는 아이예요. 지금 뭐 3살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2살이나 됐을지. 그 아이를 엄마가 울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안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화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뒤돌아 있길래. 아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전에는 이 아이가 엄마와 그런 관계였겠어요? 이 아이들의 뭐 기억력의 뭐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충격을 받았다든가 뭔지는 모르지만 3개월 만에 이 아이에게 엄마는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불편하고 피해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도망가면 엄마가 뭐 이게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또 막 울면서 따라가면은 막 이 아이가 막 다른 사람들 성인들 그 다리와 다리 사이로 막 도망다니고 기어서 도망가고 하는 그거를 제가 좀 전에 그 뉴스 클립으로 봤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그래, 니네 괜히 그 위선 떨지 마. 아메리카 퍼스트지. 미국 사람도 못 먹고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사람 나도 못 먹고 사는데 하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분은 선생님은 못 먹고 사실지 모르지만 선생님 말고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싼 것 값에 잔디 깎아주고 그래서 돈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민자들의 기여가 굉장히 많은 건데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케이스는 난민 신청 그런 케이스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민 이슈로도 미국 사회가 분열이 되고, 분열이 너무 심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 스캔들 이 일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아마 그 모든 이슈들을 다 활용을 해서 지지 기반을 확 잡아놓으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 서로 친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뭐 기류를 읽는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한 가지는 그나마 미국의 대통령을 아주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이 경제죠.
불마켓이 3,453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만약에 탄핵된다면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다 가난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54%의 미국 사람만 그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부자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투자를 하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그리고 세금도 캐피털 게인 같은 것도 낮춰주고 하니까 하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전보다 더 많이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전에는 60%, 70%가 투자했는데 지금 54%로 줄어든 겁니다. 한 10년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그래서 다 가난해진다. 원래 가난해서 주식에 투자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 가난해진다 하는 것은 아마 그 부자에게 많이 그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S&P 500가 323%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은 오래되면은 숨집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 이제 그 뇌종양으로 결국은 숨졌지만 모든 게 꺼지는 게 백열등과 같다고 할까요? 오래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불마켓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90년대보다 조금 덜 그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같은 것, 중국과의 무역 전쟁. 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북한에 안 보내는 게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해서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도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뭐 이런 거 무역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북한의 압력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넣어주고 하면은 뭐 폼페이오가 방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한국과도 지금 무역 분쟁이 있죠.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서 그것을 최우선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미국의 그 경제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들도 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화당은 관세 부과하는 것조차도 4분의 3이 지지를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60%는 공화당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 무역 전쟁 같은 것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런 거 봐야 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일단은 북한에 그 보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나 김정은 위원장 빨리 만나고 싶어. 만날 길을 찾을 거야. 여전히 그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내용이 될 테고 오늘 숨졌으니까 다음 주 미국의 시작은 존 맥케인 연방 그 상원 의원 뭐 장례식 관련 뉴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조금 관심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길다 싶을 정도였긴 했는데 존 맥케인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 맥케인 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간에 너무 무지막지한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장례식에 오지 말아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아마 그 뉴스 가운데 포함이 되겠죠. 강혜신이었고요.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뵙겠고 바로 전에 제가 스페셜 리포트라고 해서 북한에 관한 방북 취소에 관한 것은 따로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